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이제 새로운 또 상담의 기술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데 공감과 감정 반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 잘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듣는 기술로 경청, 주의 집중을 배우셨고 그리고 말하는 기술 중에 제일 기초적인 재진술 기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서도 앞에 배운 뭐 잘 듣는 기술이라던가 재진술하는 거라던가 이거는 다른 기술을 실습을 하실 때도 같이 또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공감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감정 반영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공감은 상담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워낙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또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일로서 하실 분들은 공감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상담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공감과 감정 반영 파트에 대해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미래가 두려워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편이에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요. 아빠는 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할 것인가?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뭐라고 반응할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재진술을 쓰실 수도 있겠죠? 아빠가 암에 걸려 돌아가셔서 미래가 많이 두려우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진술을 배울 때 감정을 다시 읽어주는 거는 재진술 때는 연습을 굳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감정 부분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오늘 배우실 공감이나 감정 반영이라는 기술에 더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뭐 재진술 하셔도 실제 상담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두 가지 기법을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미래가 많이 두렵게 느껴지시는군요. 이것도 이 내담자의 마음, 감정을 알아주는 거죠. 재진술처럼 들리지만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미래가 두려워요 라는 말에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시는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을 해줘서 이렇게 감정을 반영을 해준다. 그 사람의 감정을 뭐뭐 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물론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내담자가 이렇게 미래가 두려워요라고 말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대로 읽어주면 감정 반영과 공감이 될 수 있는데, 내담자가 그냥 요것만 얘기했다. 앞에 얘기 안 하고 뒤에만 얘기했다. 아빠는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요 얘기만 했을 때는 상담자가 알아서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럼 앞에 얘기가 없다면 이 얘기만 들었으면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이 놀라고 슬프셨겠네요. 이렇게 감정 반영을 해줘도 됩니다. 다행히 상담은 정답이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뒤에서 계속 배우실 거고요. 자, 위의 내용은 칼 로저스가 한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은 감정, 자신의 감정하고 좀, 아이고,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나하고. 물론 이제 감정은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얘를 억압시켜요. 이렇게 네모 틀 안에 이렇게 넣어서 못 나오게 합니다. 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든 현재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감정을 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 혹은 분노라는 이런 감정을 억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감정만 억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억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감정의 억압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슬픔을 상담실 안에서 잘 느끼고 해결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행히 이제 전체적인 감정에 대한 억압이 풀리면서 긍정적인 감정도 잘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일러에 대한 사례 얘기가 나오는데 타일러가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고 연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상담자는 타일러가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감정 반영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분노를 느끼고 있군요. 뭐뭐뭐뭐 해서 뭐를 느끼고 있군요. 이게 감정 반영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도 감정 반영이고, 당신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자, 다 타일러의 감정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 반영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공감과 감정 반영은 한 세트예요. 이 세트인데, 이거를 잘 하려면 뭐랑 친해져야 돼요? 감정과 친해져야 돼요. 상담에서는 이거를 정서라고도 얘기하죠. 감정과 정서와 잘 친해져야 여러분이 내담자의 감정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감에 대해서 좀 배울 것인데, 공감이라는 것. 공감은 상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도 내가 감정이입을 굳이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입이 되고 그 드라마 주인공이 어떤 마음을 느낄지 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감은 상담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잘 못하면 인간관계 맺기가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필수적인 능력이나 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담자라서 특출나게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공감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나 스스로 나의 감정을 뭐 억압하고 계시거나 피하거나 이래서 내 감정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요, 나하고 내 감정하고 얘네가 친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 타인의 감정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내 감정하고 일단 친해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게 혼자서 어렵다 하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그렇게 억압시켜 놓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자,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공감을 못하거나 안 해준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떠올려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 같으면 아마 저희 엄마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제가 엄마한테 좀 힘들었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얘기하면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아유, 너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를 상처 주려고 하거나 위로해주기 싫어서는 아니고, 엄마는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너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한테 공감을 못 해주네, 나한테 공감을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나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뭐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러면 그 얘기를 하는 아내가 바라는 점은, 그 과장 진짜 나빴네,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공감이 받는다고 느끼는데,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 남편들은 그래? 그 과장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오히려 아내가 서운해하고 공감 되게 못 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 주변 사람 중에 공감을 못하거나 안 해준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제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엄마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본인의 감정에도 잘 접촉하고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뭐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그런 감정 자체에 대해서 평상시 엄마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이 감정 자체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불안, 걱정이 조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뭐뭐뭐뭐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별로 공감받는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떠올려 본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이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약간 공감 못 해준다 소리 듣는데, 나 약간 공감 안 해준다 소리 듣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의 분들은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나는 왜 공감을 하기가 힘들지?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감정. 이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은 상담 분야에서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강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성격을 구성하는 뭐 정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감정, 인지, 생각이죠. 행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보통 인지 부분하고 행동 부분은 평상시에 잘 알아차리고 또 행동을 심지어 눈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감정 파트는 대부분 이게 접촉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다들 이 감정을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다. 그럼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화가 나죠. 근데 화를 느끼면 어때요?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고 막 막 숨이 막 가빠올 수도 있고 막 씩씩거리고, 그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뭔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억눌러요. 억누른다. 억누른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감정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고 나 자신의 감정을 못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화를 자꾸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걸리게 돼요. 우울하신 분들은 같이 상담을 해보면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그냥 다운돼 있다, 우울하다, 이 정도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게 편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감정은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화가 난다는 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냐면 내가 지금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럼 화가 났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을 바로잡거나 이 상황을 아니면 피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는 다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자꾸 친하게 지내고 내가 잘 활용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근데 부적절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많이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억압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내적인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느낄 수 있어야 조절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청소년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면 자해까지 하는 아이들이, 심각하면 자해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해가 생각보다 많이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으면 자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정서나 감정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차려요. 뭔가 불편한데 이게 왜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짜증나, 빡쳐, 뭐 이런 느낌. 혹은 감정이 아예 잘 안 느껴진다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자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대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상담자들은 문제 해결식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로 생각하면 좀 쉬우시냐면 그 남편, 뭐 남자 여자 대화에서 여자가 힘든 얘기를 하면 그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죠. 여자가 힘든 얘기를 하면 남자가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여자는 오히려 더 기분 상해한다. 이런 것처럼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를 감정에 접촉시키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본인도 감정 접촉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초보 상담자의 경우에, 그런데 내담자까지 내가 감정을 접촉을 시켜준다?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식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경험할 때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중요한 거고요. 내담자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감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쪽에
네, 바르다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뭐 입학했다. 그랬다고 해서 한 가지의 감정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기쁠 수도 있고,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황에서도 다양하거나 층위가 있는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 양가 감정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 같이 좀 볼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의 그림에서는 이 남자분과 여자분은 어떤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봤을 때 화가 나 보이죠? 분노. 여기는 어떤 정서가 느껴지세요? 지금 현재 요런 상태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이게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설레는, 즐거운, 이런 감정들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 단어랑 친숙해야 돼요. 감정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이거는 어떤 정서예요? 또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랑 싸웠던 걸 떠올리는 건가? 화가 났거나, 아니면 속상한? 약간 얼굴 표정 보면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기분이 느껴질까요? 들뜬, 신나는 등등등 여러 감정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걱정되는, 불안한, 좌절스러운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공감과 감정 반영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정 단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감정과 욕구 목록을 좀 여러분들에게 따로 드리기도 할 거고, 만약에 혹시 제가 깜빡하고 못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감정 목록, 욕구 목록. 그 외에도 교재에도 감정에 대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카운슬링의 실제 140쪽이나 상담의 기술 217쪽에 보시면 감정 목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욕구가 충족된 느낌을 묘사하는 감정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보면 위에는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감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뒤에는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뭘 아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긍정적 감정이 올라오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 중에 여러분이 자주 쓸만한 감정 단어 5가지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 정도로 5개 동그라미 쳤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한 거는 상담할 때도 좀 예를 들면 쾌활하다 이런 단어는 이렇게 입에 딱 익진 않잖아요. 내 입에 딱 익어서 내담자에게 자주 쓸만한 단어를 몇 가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감정 반영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보라고 했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사실 5개보다는 한 10개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으신데, 이것도 몇 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상담이니까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긴장하는 거, 긴장되는 거, 두려운 거, 답답하도 많이 쓰고 상담할 때, 화나는 것도 많이 쓰고,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쓰고, 지치다 많이 쓰고, 외롭다 많이 쓰고, 불안하다 많이 쓰고, 부끄러운 거 많이 쓰고, 비참하도 가끔 쓰죠. 슬픈 거, 좌절도 많이 써요. 우울, 불안, 섭섭, 억울함, 이런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고 감정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공감과 감정 반영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감과 감정 반영 첫 번째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